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월가의 거인 중에서도 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티커 APO를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폴로가 직접 쓴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도 있고요. 또 기업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석 자료,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가장 따끈따끈한 3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아, 맞아요. 특히 이 3분기 실적이 정말 미스터리예요. 실적 발표날 APO의 매출이 예상보다 무려 76%나 박살이 났거든요. 보통 이 정도면 주가가 폭락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오히려 6% 넘게 급등했어요. 맞아요. 월가의 베테랑들도 다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그런 숫자였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미스터리 뒤에 숨겨진 아폴로의 진짜 성장 엔진은 뭘까?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보험사를 이용해서 마르지 않는 돈줄을 만들었는지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아폴로라는 회사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사모펀드 하면 블랙스톤이나 KKR 이런 곳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아폴로는 뭔가 결이 좀 다르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피치그레이드 자료를 보면 아폴로는 크게 세 개의 엔진으로 움직여요. 첫째는 우리가 아는 그 사모펀드, PE이고요. 둘째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가 바로 크레딧, 즉 대출 투자입니다. 크레딧 투자요. 아, 그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기업의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고요. 주로 돈이 필요한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폴로가 굴리는 전체 운용자산 AUM의 거의 80%가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80%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대한 대출 전문 투자사인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주식 투자보다는 이자 받는 대출 사업이 이 회사의 본질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대출을 해주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막대한 돈은 대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폴로의 진짜 비밀병기가 등장합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거의 무한정으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테네라는 거대 보험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거든요. 투자회사가 보험사를요? 아, 이건 좀 신선한 조합인데요. 여기서 영구자본이라는 아폴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은행 예금은 고객이 내일 당장 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노후 대비로 가입하는 연금보험료는 수십 년간 묶여있는 돈이죠. 아테네는 바로 이 돈을 받아서 모기업인 아폴로에 넘겨주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럼 아폴로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중간에 돈을 빼가지 않는 거의 꿈의 은행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만기 없는 돈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걱정 없이 자기들이 발굴한 유망한 기업에 장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구조가 보험 가입자들의 돈을 받아서 쌓아두고 그걸로 기업 대출 사업을 한다고요? 이거 사실상 고객 예금으로 대출해주는 은행이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은행처럼 까다로운 규제는 안 받고 뭐랄까 거의 그림자 은행처럼 들리는데요? 굉장히 영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담한 구조죠. 이 모델 덕분에 아폴로는 경쟁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투자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결국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마침 아폴로가 직접 2025년 경제를 딱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최적의 환경이 온다고 선언하는 셈인데 정말 흥미롭지 않아요? 네, 12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경제 전망 보고서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요약하면 미국 경제는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나홀로 질주하고 있고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보통 금리가 오르면 경제가 힘들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미국만 괜찮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아폴로가 짚어냈어요. 보고서를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에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대부분의 가계와 기업이 팬데믹 때 초저금리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놔서 금리 인상 타격이 적다는 것. 둘째는 미국에만 불고 있는 AI 투자 붐. 그리고 셋째, 반도체법 같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은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갈 것이다.
맞아요.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천천히 내릴 것이다. 즉, 더 높게, 더 오래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돈 빌리는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최악의 경우엔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폴로가 빌려준 돈을 떼일 위험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마냥 좋은 소식이라고만 할 수는 있을까요? 아지오르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아폴로는 이걸 좀 다르게 봅니다. 금리가 높으면 전통적인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훨씬 까다롭게 하거든요.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 틈새를 아폴로 같은 사모 크레딧 회사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아,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린 기업들이 아폴로를 찾아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폴로는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 오히려 수익성은 더 좋아져요. 보고서에서도 아주 자신감 넘치게 말합니다. 지금 S&P 500 같은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연 3% 수준으로 아주 낮은데 자신들의 사모 크레딧 상품은 훨씬 매력적인 수익을 줄 수 있다고요. 지금 같은 환경이 아폴로에게는 최적의 사냥터인 셈이죠. 와, 자신들의 전망과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스스로 예측하고 있네요. 이론은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이제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미스터리, 실제 성적표로 확인해 볼 시간이죠. 네, 드디어 3분기 실적입니다. 이걸 처음 봤을 때 저도 이게 뭐지? 하고 눈을 비볐어요. 매출이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주가가 오른다니 월가는 정말 다른 세상 같죠. 그러니까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보면 주당 순이익, EPS는 예상치였던 1.91달러를 훌쩍 넘는 2.17달러를 기록했어요. 돈은 예상보다 훨씬 잘 번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매출은 예상치가 49억 2천만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1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76%나 미끄러진 거예요. 아니 매출이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투자자들이 도대체 뭘 본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월가는 아폴로 같은 회사를 볼 때 변동성이 큰 그 매출 숫자보다 수수료 기반 이익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요. 영어로는 FRE, Fee Related Earnings라고 하죠. 수수료 기반 이익? FR이요? 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매출은 영화 한 편의 흥행처럼 대박이 날 수도 쪽박이 날 수도 있어서 예측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 FRE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넷플릭스 구독료 같은 거예요. 아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입이죠. 월가는 당연히 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잣대로 보는 거고요. 아하, 진짜 실속을 본다는 거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FR이가 어땠는데요? 아폴로의 3분기 FRE는 전년 대비 무려 23%나 성장했습니다. 23%나요? 와, 네, 투자자들이 환호한 건 바로 이 숫자 때문이에요. 매출 쇼크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성장 엔진이 아주 강력하게 돌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심지어 CEO 마크 로아는 2026년에도 이 FRE가 20% 이상 성장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미스테리가 풀렸네요. 그럼 이 엄청난 성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또 이런 장밋빛 스토리 뒤에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좋은 질문입니다. CEO 마크 로안이 실적 발표에서 그 비결을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오리지네이션. 우리말로 하면 자체 발굴 또는 창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오리지네이션이요? 네,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투자 매물을 남들과 경쟁해서 사들이는 게 아니라 투자 기회 자체를 자신들이 직접 창조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찾아가서 그 기업에 딱 맞는 맞춤형 대출 구조를 설계해주는 시기죠. 3분기에만 이런 방식으로 무려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딜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750억 달러를 직접 창조했다고요? 와, 이건 단순히 돈을 굴리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민간 대출 시장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야심이 엄청나네요. 맞아요. 더 나아가서 마크 로안 CEO는 앞으로 공략할 6개의 시장이라는 거대한 포부를 밝혔어요.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1. 개인 자산가, 2. 다른 보험사들, 3. 기관들의 주식 채권 자금, 그리고 4. 전통 자산운용사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5.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 시장까지 모두 자신들의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영리한 구조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슬아슬하게 들리기도 해요.
로이터 기사에서는 민간 자본과 보험의 결합붐이 정점에 달했다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결국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셈인데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는 없나요? 물론 있죠. 첫 번째는 역시 경쟁 심화입니다. 아폴로의 성공을 본 블랙스톤, KKR 같은 경쟁사들도 너도 나도 보험사를 인수하면서 이 연구자본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당연히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경쟁이 앞으로 훨씬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바로 시스템 리스크 논란이에요. 당신들처럼 규제 밖의 금융사들이 너무 커지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태를 또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한 애널리스트가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질문했고요. 꽤 민감한 질문인데요. CEO는 뭐라고 답했나요? 마크로한 CEO는 그건 아폴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아주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는 자회사인 아테네가 보유한 자산의 90% 이상이 투자 등급이고 신용 등급 관리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 위험은 규제가 약한 해외에 있고 최근 문제된 대출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은행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APO는 보험과 투자를 결합한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막강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은 매출 쇼크라는 착시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 엔진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증명했고요. 맞아요. 결국 관건은 이 거대한 자금줄을 채워줄 우량한 투자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창조해낼 수 있느냐,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CEO의 자신감처럼 시장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치열해지는 경쟁과 날카로워지는 규제 당국의 시선 속에서 성장세가 꺾일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APO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히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를 넘어 민간 투자 시장의 규칙 자체를 만드는 시장 지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리스크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남겨주세요.